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맞아서 당뇨병 학회에서 마련한 기념 특별 세션에서 당뇨병 치료의 시작, 인슐린 개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퍽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음의 순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슐린 발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인슐린 개발의 발자취와 그 걸음걸음의 무게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슐린 발견입니다. 금년 4월 15일 캐나다에서 발행한 인슐린 10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중앙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실험연구소에서 제조한 맨 초창기의 100단위 인슐린 병이 놓여 있고 오른쪽 위에 인슐린을 발견한 1921년과 올해 2021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반팅이 쓴 회고록 중에서 미발표된 부분에 초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초록의 맨 윗줄에 Finally about 2, 즉 드디어 2시쯤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19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10월 30일 일요일 밤 반팅은 탄수화물 대사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당뇨병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뇨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즈음의 반팅은 미네소타 의대의 바론 교수가 쓴 췌장 결석 증례들을 특별히 참고한 당뇨병과 랑게르 한스 섬의 관계란 논문을 읽은 바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반팅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팅은 당시 상황을 1940년에 쓴 회고록 더 스토리 오브 인슐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우표에서 보신 Finally about 2입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옮겨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원 시절에 졌던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잇따라 강의 준비와 또 늘 관심 가지고 있는 췌장에 관한 논문 내용이 서로 꼬리를 물고 생각 속으로 깊숙이 이어지던 중 췌관을 결찰하면 외분비 조직이 파괴되어 결국 내분비액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벼랑간 떠올랐다. 벌떡 일어났다. 새벽 2시쯤이었다. 곧바로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반팅이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를 적은 역사적 메모입니다. 캐나다에서 발행한 우표에 이 메모를 담으면서 왼쪽 상단에 한 단어를 환하게 밝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DIABETUS. 다이아베티스의 철자 중에서 E를 TUS, U로 잘못 쓴 것입니다. 이 메모에는 한 군데 더 오자가 있습니다. 글라이코슈리아를 글라이코슈리아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오자를 살려서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살려 한글로 옮겨봅니다. 당노병, 개체관을 결찰, 랑게르 한섬이 남고 주위 조직이 다 퇴화될 때까지 개를 살려둔다. 섬의 분비물을 분리하여 요량 검사를 시도한다. 1921년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2시경. 두 글자, 다이아베티스와 또 글라이코슈리아는 TES여하고 RIA여야 합니다. 이 두 오자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오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데릭 그랜트 반팅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조건을 안친 반팅은 신경생리학자인 밀러에게 그의 아이디어와 연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토론토 대학의 맥클레오드 교수에게 반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탄수화물 대사 분야의 저명한 생리학자인 맥클레오드는 반팅의 연구 계획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반팅은 거듭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맥클레오드에게 설명했습니다. 맥클레오드는 마지못해 반팅에게 시도해보라고 하면서 이 연구에는 생화학 분야의 연구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의과대학 4학년 학생이었던 베스를 소개해 줍니다. 1921년 여름 반팅은 베스트와 함께 91마리 개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서 혈당을 내는 매우 중요한 추장 물질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추출물의 이름을 아일레틴이라고 처음에 명명했습니다. 이 아일레틴은 후에 1910년에 샤리 셰퍼가 인슐린이라고 명명했던 것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슐린으로 바꿔 쓰게 됩니다. 이 추출물을 이용하여 마졸이라는 이름을 가진 췌장 절제계의 혈당을 조절하여 70일 동안 생존케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맥클레오드는 좀 신이 났는지 물질의 화학적 규명을 위해 콜립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얻은 인슐린의 효과를 보고 이것을 한번 사람에게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반팅의 오랜 친구이자 의과대학 부부였던 당뇨병을 앓고 있던 질 크리스트에게 이야기하자 크리스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최초의 인슐린 사람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1921년 12월 20일 질 크리스트에게 추출물을 공복에 경구로 복용케 했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21일 효과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스트리트 육군병원의 의사였던 질 크리스트는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고 올해까지 해서 58세까지 수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무렵 1921년 12월 2일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실에 14살의 레오나르도 톰슨이 실려왔습니다. 이태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나 의학이 해줄 수 있는 당뇨병 치료는 하루에 450칼로리를 먹이는 기하 식사요법뿐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29.4kg이 바짝 여이고 창백한 소녀는 당뇨병 혼수에 빠졌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부모는 여태껏 한 번도 인체에 시도해 본 적이 없던 당뇨병 주사 치료에 동의하였습니다. 7.5cc씩 양쪽 엉덩이에 주사하였습니다. 1922년 1월 11일 이날은 인슐린 주사를 사람에게 처음 주사한 날이었습니다. 혈당은 계속 조절되었고 톰슨은 인슐린 주사를 성공적으로 맞은 첫 환자가 되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죽어가던 톰슨은 그날 이후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인슐린을 꾸준히 맞으며 제약회사 점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반팅과 베스트는 학술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실로 당뇨병 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논문이었습니다. 1923년 반팅과 맥클레오드는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해부터 엘아이 릴리와 팩스 등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한 병원의 임상 결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캐나다 소아병원에 내원한 소아당뇨병 혼수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인슐린 발견 전에 보시다시피 100%에서 인슐린 발견 후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슐린의 개발을 살피고자 합니다. 동물 췌장에서 추출한
속효성 인슐린이 작용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는 가운데 1946년 덴마크의 하게도는 중간 작용형 인슐린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인슐린은 뉴트럴 프로타민 하게돈 NPH 인슐린으로 명명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중간 작용 인슐린의 형태입니다. NPH는 하게돈의 첫자를 딴 것입니다. NPH 인슐린의 개발은 이른바 베이잘 볼루스 인슐린 주사 처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슐린과 인슐린 정달 방법은 매우 미흡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액, 주사기 그리고 주사기를 소독할 도시락을 반드시 갖고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소독할 끓는 물이 없는 곳에선 인슐린을 맞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초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환자는 주사액, 주사기 그리고 도시락을 챙겨 물을 끓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부족함과 어려움은 인슐린 부자에 의한 여러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주사 부위 감염, 인슐린 알레르기, 지방 비후 또는 지방 위축의 지방 이영양증, 인슐린 부정, 그리고 저혈당 등입니다. 이 부작용 등을 방지하여 더 나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주사기를 개량하고 또 순도 높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정제화하고 인슐린 농도를 농축시키고 또 보다 생리적인 인슐린 제조 등의 기술의 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당뇨병 상태, 인슐린 필요 용량, 삶의 형편에 따라 더 생리적이고 전달하기 편한 더 편한 인슐린을 해왔고 쉼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노력을 도식화하기 전에 정제화와 농도 강화 인슐린 예를 봅니다. 인슐린, 동신제약, 처방하시는데 편리한 백유니토, 외국서 오신 분들은 이런 인슐린 사다 맞으실 분도 계셨고요. 뉴인슐린, 퓨리파이드 퓨리인슐린, 1980년대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인슐린 개발의 자취를 알기 쉽게 도식화합니다. RIMPH로 대표되는 소돼지 췌장에서 얻은 인슐린은 정제와 공정을 거쳐 Highly Purified HP, 즉 고순도 인슐린과 모노컴포넌트 MC, 즉 단일 성분 인슐린으로 개속되었고 이어서 소돼지 인슐린이 아미노산 체인을 사람 인슐린 아미노산 구조와 동일하게 만든 반합성 휴먼 인슐린을 만들었으며 그 후 사람 인슐린 유전자 연구를 비롯한 분자 생물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리콤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합성 사람 인슐린이 드디어 생산되었습니다. 뒤이어 각양각색의 인슐린 아날로그들, 인슐린 300단위까지 농축시킨 U300 투제어 인슐린, 휴말로그 믹스, 노볼로그 믹스, 리조덱 등의 혼합 인슐린, 베자글라, 아멜록 등의 바이로시밀라 인슐린 등이 속속 등장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인슐린 분비에 생리학적으로 더 가까운 인슐린 주사를 구하기 위해 식사와 인슐린 분비와의 조화를 감안한 인슐린 타임 액션을 조절하고 인슐린 전달기기를 고안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개발 이용하고 있는 인슐린들을 동물, 사람, 아날로그 그리고 작용시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돼지에서 추출한 속효성 RI 중간작용형 NPH 그리고 울트라 레피드 또는 페스트 레피드라 보이려는 테크노스피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울트라 롱하게 작용하는 아날로그 인슐린 아이코덱까지 여러 인슐린들이 부지런히 개발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슐린 자체의 개발과 함께 그 인슐린을 올바로 알맞게 전달할 수 있는
인슐린 펜, 인슐린 펌프, 폐쇄루프 체계 등이 참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생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몸 안의 농도에 따라 반응하는 스마트 인슐린들을 패치 인슐린, 구강 점막에 뿌리는 인슐린 오랄린, 또 당뇨 필이라고 불리는 경구 인슐린 소마, 이런 것 등이 임상 시도를 통하여 실용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의 문답으로 인슐린 발견과 개발 100년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인슐린 발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슐린 발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단하고 나서 1.4년밖에 살지 못했던 당뇨병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생명줄의 발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 인슐린을 개발해왔고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까? 답. 생리적 인슐린 분비를 닮아 개개인의 인슐린 요구에 맞추어 환자 중심의 선한 혈당 조절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7일 오후 현재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무릎에 답하기 위해 먼저 반팅의 목소리를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1923년 1월 반팅과 콜립은 미국 내 인슐린 특허를 받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그 특허를 토론토 대학에 단돈 $1에 팝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귀한 걸 그리 헐값에 파느냐고, 왜 그렇게 싸게 파느냐고. 이때 반팅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오. 내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만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맞을 수 있을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슐린 주사 가격을 감안한 스무드한 공급과 이용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인슐린 주사에 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올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들여 살펴야 한다고 한 견해를 피력하며 끝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